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 지출의 재구성 모의고사는 지방직 9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 문제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자 문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여러분의 평균 점수는 90점이었고요. 최고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좀 좋습니다.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아지니 우리 제자분들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응원의 의미로 자 오늘은 자 한양 궁궐에 대해서 일종의 답사간다고 생각하고 수업에서 좀 다뤄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파악해 볼까요? 자, 지방직 9급에서 서울의 한성의 궁궐 관련 문제가 자, 그동안 2번 나왔습니다. 2017년에 한 번, 자, 2020년에 한 번. 요 문제는 2017년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자,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서울의 경복궁 근정적 이름은 정도전이었다. 웬만한 다 프로젝트는 자, 정도전 머리에서 나왔죠. 그 다음, 경복궁의 동쪽에는 사직이, 자, 서쪽에는 종묘가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바뀌었다는 거. 자, 경복궁 동쪽에는 종묘가, 그리고 서쪽에는 사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이인이 예지신 이 덕목에 따라서 서울의 사대문 이름이 지어졌고요. 또 하나 4번 지금 같은 그린벨트 지역이 과거에 서울에도 있었다는 거죠. 도성밖 심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 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는 그러한 규제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거와 관계돼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였죠. 다음 글에 대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자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고 선조 때 임진왜란 뒤 임시 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고 자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 하였다. 자 아가파천 이후에 자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고요. 주요 건물은 중화전, 함령전, 석조전이었습니다. 이 건물보다 덕수궁이죠. 저희 작년에 저희 제자분들은 이거 정말 기분 좋게 맞추셔서 제가 정말 뿌듯했었죠. 왜냐하면 지방직 시험 바로 지방직 시험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주 화요일날 제가 특강 때 요걸 다뤄드렸는데 여러분 가셔서 맞추셔서 합격하는데 정말 100점 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울의 궁궐 얘기로 여러분 좀 들어갈게요. 일단 서울을 얘기할 때 우리는 조선 건국 과정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1388년에 이성계가 압록강 입구에 있었던 작은 섬 위화도에서 회군 군대를 돌렸고 이건 또 자, 조선 열리는 첫 번째 자, 단서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1391년에 자, 정도전과 함께 과전법을 실시했고 그리고 1392년에 이성계가 드디어 왕으로 드디어 올라가게 되죠. 국왕이 됩니다. 그리고 1393년에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고려 때 수도가 개경이었잖아요. 이제 어디로 옮긴다? 서울로 옮깁니다. 그리고 1394년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양은 그 당시에 시골이었고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에 자 온갖 궁궐시설, 자 이런 국가적 시설이 놓여지게 되는 과정인데 일단 먼저 중국의 자 궁궐을 본따서 자 우리도 궁궐 배치가 이루어지면서도 중국은 또 평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 사방 자 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또 풍수지리설도 자 적당히 자 이용하고 중국의 또 줄이라는 자 책에 입각해서 궁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자 여기 자 제일 중요한 산 자 이 경복궁 위에 자 오늘날 북악산 과거에는 백악산이라 불렀던 이 산을 두죠. 이게 바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자 조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앞에 남산 과거에 목멱산이었고요. 요건 안산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자 풍수지리설에 입각하면 뭐 좌청령 우백호 얘기하잖아요. 바로 자 왼쪽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오른쪽이지만 자 이거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안 돼요. 늘 경복궁에 임금이 있고 경복궁에 있는 임금이 남쪽을 바라본다. 즉 남산 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이쪽 낙산은 바로 어느 쪽이 되는 거야?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임금의 왼쪽 방향으로 동쪽에
낙산을 두고 여기가 좌청룡,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우청룡에 인왕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자 산들을 풍수지리수로 입각해서 자 조산, 자 안산,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배치하고 그 안에 자 궁궐이 들어가죠. 자 메인 궁궐 뭐였습니까? 자 경복궁이고요. 자 경복궁이 정궁 또는 법궁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일종의 별궁 같은 여러 궁궐을 두는 거죠. 자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 이런 거를 이궁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정궁 또는 법궁 그리고 이궁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왕이 있는 곳 이게 가장 메인 궁궐이 자 경복궁 여기가 정궁 또는 법궁이었고요. 나머지는 별궁들이었죠. 자 별궁을 자 이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을 별궁 또는 이궁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사대문을 두잖아요. 아 그리고 자 이거 종묘와 사직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묘 사직. 자 종묘는 왕가 자 왕비의 위패가 모셔 있는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죠. 그래서 왕실 사당 종묘를 경복궁 어느 쪽에 왼쪽 방향으로 동쪽에 두었고 그 다음에 농업신 자 이 사직이죠. 사직 여기는 농업신 이거를 경복궁 오른쪽 방향으로 서쪽입니다. 자 이걸 두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자 이제 서울 자 산성을 두르죠. 자 이제 한강이 아니라 한성에 자 산성을 둘러놓고 그리고 여기에 사대문을 만들잖아요. 자 유교주의 입각한 자 인, 의, 자 예, 지 자 이 알지자 알지자 대신에 여러분 이거 자 이 정자를 썼는데요. 편안할 정자로 바꿨죠. 어쨌든 유교의 명칭에 입각해서 자 이쪽 동대문 과거에는 흥인지문이고요. 동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서쪽에는 돈이문 그리고 자 이쪽 남쪽에는 숭례문 자 또는 남대문 그리고 위에는 북대문 자 그 당시 명칭은 숙정문을 두고 또 요 안에 사서문 작은 여러분 자 문들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데 자 머릿속에 꼭 들어가다 기본 개념은 자 중국 주례라는 자 이 자 체계에 입각해서 궁궐 배치는 좌묘우사 전조후시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묘, 즉 종묘가 그리고 자 이 오른쪽에는 사직이 그리고 경복궁 앞에는 조, 이 조라는 게 자 일종의 관청들이죠. 육조, 이조, 호조, 예조 같은 관청을 경복궁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후시란 자 이 육조 또 그 뒤에는 바로 여기가 여러분 청계천 쪽이죠. 이쪽 청계 쪽이 요 파란색 실개천 청계천인데 요 종로 쪽 여기에는 시전을 두었습니다. 즉 생활 공간. 그래서 좌묘우사 전조후시 요거를 갖고 꼭 가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또 너무 감사하게 성인분들 또는 한국사 검정 준비하신 분들이 듣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재밌는 강의는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 강사로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수업에서 본 수업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요 피드백 강의를 통해서 저희 집에서 좀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강의는 너무 재밌었다라는 피드백도 있어서 제가 그럼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제가 또 신나서 또 좀 코로나 끝나면 야외에 나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찍으면 더 재밌었겠죠. 자 그러면 조선의 메인 궁궐 자 법궁 또는 정궁 경복궁을 볼게요. 일단은 태조 3년에 1394년에 제일 먼저 한양 천도하고 자 임금이 머무를 궁궐부터 졌죠. 이 모든 것 여러분 조선에 이 웬만한 걸 다 정도전 머리에서 나옵니다. 특히 경복궁 이름 그 다음에 사대문 이름 이런 것들 다 자 궁궐 이름 다 자 정도전 머리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중국 시경에서 경복이라는 두 글자를 따서 지었죠. 뜻이 뭐냐면 자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임금의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 큰 복을 자 도우리라. 그래서 큰 복 이게 경복궁이죠. 정말 여러분 술에도 적당히 취하고 기분 좋고 더더구나 이 군주의 덕에 배가 부르고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주요 건물은 자 가장 주요 건물은 여러분 일직선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일직선 자 요 메인 궁궐 중심으로 양옆에 자 이런 건물들이 마구 놓여져 있죠. 자 그리고 주요 건물 자 보세요. 여기 광화문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정문이죠. 광화문. 자 그리고 광화문 문을 거쳐서 일직선으로 갑니다. 쭉 가면 여기에
근정전이 있죠. 자, 근정전은 사극 때 많이 봤던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풍계석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금이 신하들을 만나거나 또는 자 외국 사신을 맞이했던 곳이고요. 그 앞에 이렇게 뭐 일품석, 이품석 같은 풍계석이 쫙 놓여져 있죠.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바로 근정전이죠. 요게 이 돌들, 여기 정일품, 뭐 정이품 이런 식으로 풍계석이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동쪽에는 이쪽 동쪽 방향에 있는 풍계석은 문인들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 있는 요 풍계석에는 무신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문간, 그리고 여기는 무간이라는 거. 자, 이런 거 알고 가시면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 근정전 뒤에 뭐가 있냐면 사정전이 있어요. 사정전은 일종의 대통령 근무하는 자 곳이죠. 여기서 경연도 열렸고, 자, 또한 자 임금이 여기서 업무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사정전 뒤에 여러분 요 강령전이 있는데, 요 강령전은 임금이 숙소예요. 그리고 이 강령전 뒤에, 옆이 아닙니다. 강령전 뒤에 왕비의 숙소인 교태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은데, 여기 자 광화문, 그 다음에 2번 근정전, 3번 사정전, 그 다음 6번 강령전, 7번 교태전을 여러분 쭉 그냥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메인 건물은 쫙 일자로. 그 다음에 이제 양옆에 뭐 여기저기 건물들이 막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나중에 이 경회루는 자 또 자 그 태조 때 만든 게 아니고요. 자 그 뒤에 가서 다시 만들어질 거고, 요거는 자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할게요. 여긴 또 여러분 연해했던 곳이죠. 연못 안에 이 경회루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경복궁이 우리의 메인 궁궐이다 보니까 자 많은 역사가 있는데, 일단 임진왜란 때 서울에 있는 궁궐은 다 불탑니다. 그래서 향후 자 200년 넘게 이 자 경복궁은 허벌판이었어요. 임금은 다른 데 사셨고,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 경복궁을 복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금은 경복궁에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일본이 두 번 경복궁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놨었는데, 1차 가보개혁 1894년 1차 가보개혁 때 일본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복궁에 들어와서 바로 지금 고종을 감금시키고 1차 가보개혁을 했었잖아요. 1차 김홍진 내각을 구성하고, 이때 자 1차 가보개혁 때 얘기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1895년 자 국모가 시해당했던 을미사변 때 일본 깡패들이 들어와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모를 시했었고요. 그리고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되면서, 이게 아가파천이죠. 그래서 아가파천 이후에 이제 여기는 임금이 일로 가지 않죠. 아가파천 이후에 임금은 자 덕수궁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향후 아가파천 이후에 우리의 자 주인이 없는, 임금이 없는 비궁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 자 일제는 이제 이 경복궁 자 엄청난 훼손을 하게 되면서, 특히 경복궁 이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궐을 너무나 많은 걸 파괴해서 현재 여러분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경복궁은 과거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경복궁의 10분의 1만 남아있어요. 그 10분의 9가 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파괴하고 훼손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들어오면 이 경복궁 여러분 특히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조선 총독부 정사를 철거했고요. 그리고 경복궁 제자리 작업, 복원 작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여러분 조선 왕조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아픔의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과정에서의 그 아픔의 역사에 있었던 경복궁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화보 보고 갈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 경복궁이 야간 개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정한 기간에. 그래서 제가 야간 개장에 정말 힘들게 그 인터넷 신청해서 들어갔을 때 바로 요게 자 밤에 요게 반짝반짝하는 게 바로 풍계석이죠. 이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창덕궁. 자,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여러분 여기 경복궁 옆에 여기 자 방향으로 왼쪽 자 좌우할 때, 그리고 또한
또한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을 할 때는 바로 이 동쪽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과 여러분 창경궁은 때로는 이 동쪽에 있다. 경복궁의 동쪽 방향에 있다. 그래서 동궐이라 불러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 그림이 바로 동궐도죠. 19세기 초 외척 세도 정치할 때 세도가들이 자, 이 궁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19세기 초에 그렸던 자, 창덕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창덕궁은 태종 임금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만들었고요. 자, 이궁으로 즉 별궁으로 자 만든 거였고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이 서울에 있었던 경복궁 자 창덕궁 다 불타죠. 그래서 광해군 때 다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궁궐은 자 아까 여러분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중국의 궁궐 형태를 갖고 시작했어요. 중국의 기본적인 궁궐 형태를 갖고 그거의 축소판이라면 자 우리의 이 창덕궁은 우리나라 궁궐이 갖고 있는 그 자 비정형적인 미 약간 보시면 약간 지그재그 형태 이런 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주요 건물은 여기 여러분 자 일단 자 정문을 도나문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임금이 자 광해군 때부터 이제 여기가 여러분 자 태종 때는 이궁이었지만 광해군 때부터는 임금이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궁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조선 27대 왕조사에서 가장 많은 임금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선 후기는 여기가 메인 궁궐 즉 자 정궁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창덕궁의 중심 건물 저 조정의 각종 의식과 왜곡 사실을 맞이했던 거 아까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다면 창덕궁에는 인정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원전을 좀 알아두세요. 경복궁에도 선원전이 있고 자 이제 창덕궁에도 선원전이 있는데 이 선원전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자 초상화를 모시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덕궁은 창덕궁도 여러분 아름답지만 창덕궁 뒤에 있는 바로 이 후원 자 북쪽에 있는 자 이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최대의 궁중 정원이고 현재 이 창덕궁 후원까지 합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여러분 이 건물을 좀 보세요. 이 세 번째 사진. 이게 자 이 앞에 연못 있고 요 2층 건물 이게 소위 자 이 창덕궁 후원에 있는 주암루인데 이 주암루는 정조 때 좀 얘기했던 거예요. 자 정조 임금이 자 귀장각을 두잖아. 이 귀장각 조선의 학술기구 세종에게 집현전이 있다면 바로 정조에게는 자 이 귀장각이 있는데 이 귀장각이 이 주암루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자 정약용, 여러분 박제가 이런 최고의 여러분 엘리트들이 여기서 조선의 어떤 새로운 개혁을 도모했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창덕궁 중요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다음 자 창경궁은 자 여기 창덕궁 옆에 있는 창경궁 보시고요. 성종 임금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우리 모든 걸 낮추면서 여기를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을 내리고요. 여기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자 동물원이 있었던 곳이고 식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의 또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요. 자 경희궁은 광해군 때 세웠고요. 자 경복궁의 방향은 어느 쪽? 서쪽이었죠? 또는 왼쪽. 자 좌우할 때는 왼쪽이고 자 동서남북 할 때는 서쪽이고 그래서 여기에 자 서골이라 불렀고요.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고 영조 때 경희궁으로 고칩니다. 사실 이런 것 공무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요게 나왔죠 3번. 자 2015년 자 국가직 7급 기출선지에 너무 지저분한 게 나왔어요. 경희궁에 선원전이 있었다. 일단은 그러면 경복궁과 창덕궁, 경운궁에는 자 선원전 즉 임금과 자 지금 왕과 왕비의 초상화 모시는 이 선원전이 있었지만 경희궁에는 없습니다. 요건 갖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덕수궁이죠. 여러분 이거는 코로나 전에 제가 그 서울 역사 드로잉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 덕수궁을 그 조금 높은 건물에서 전체를 찍었는데 이때 느낀 게 정말 이렇게 현대식 건물과 우리 과거에 여러분 이런 자 왕조 시대 때 건물이 같이 있는 이런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참 아름답구나 이걸 또 느꼈던 느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자 일단 볼까요? 자 성종의 형 15세기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습니다. 자 근데 임진왜란 때 서울이 다 불탔잖아요. 그래서 자 선조가 다시 이제 저 평양으로 갔다가 의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조의 임시 거처였었죠. 그래서 일명 정릉동 행궁이라 불렸다. 그리고 광해군이 자 이름을 경욱으로 바꿨고요. 자 27대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때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죠. 덕수궁. 이 숫자 보세요, 여러분. 목숨 숫자. 즉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셔라 이런 뜻이죠. 자 여기는 우리의 또 주요 역사가 있는데 특히 자 경복궁에서 일본 자 대사와 깡패들이 들어가서 우리 국모를 시했던 사건이 을미사변이었습니다. 1895년에. 그래서 자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시죠. 이게 바로 아가파천. 자 그리고 아가파천 1892년 1년 뒤에 고종은 다시 우리 궁으로 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예, 바로 이 경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이제 많은 여러분 또 건물들이 들어가고 특히 자 근대식 건물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그래서 정문, 대한문입니다. 대한문에서 만나 그러면 덕수궁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원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 중명전, 이 두 번째 화법. 이거 자 이제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명전 벽돌 건물, 빨간색 벽돌 건물 이거는 특히 을사늑약이 맺은 장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덕수궁 석조전이잖아요. 이거는 1910년에 완공되는데 자 서양 르네상스 양식이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현대사 해방 이후에 자 우리가 이제 이 모스크바 3사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모스크바 3사회담 결과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두 번의 미소 공동위원회 1차, 2차가 다 이 덕수궁 석조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 덕수궁 석조전이 뭔지 잘 아시죠? 대답해 주세요. 예, 미술관이죠. 서울시립미술관이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 또 제가 찍은 사진 몇 개 보고 답사가는 느낌으로 현재는 방구석에서만 답사할 수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덕수궁 돌담길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여기 자 덕수궁 있고요. 다시 요 두 번째 화보 보세요. 여기 정문 대한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건물 안에 일단 덕수궁 석조전 그 다음에 중명전 있고 그리고 이 돌담길 너무 아름다운 돌담길을 돌아서 여기 가면 여기가 구 러시아 공사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갔다가 자 덕수궁으로 돌아오셨고요.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황제 이제 우리는 황제다 강력한 왕권을 강조하면서 황제란 자 황제라는 말을 쓰고 자 황제 즉위식을 어수했다. 덕수궁 안에서 하지 않았다. 이거는 한국사 검정과 자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바로 이쪽 보세요. 서울 명동 쪽에 여기 자 원구단 또는 황구단을 자 만들고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우리는 자주국가임을 자 세계 속에 밝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역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요거 다시 보세요. 요게 지금 현재 가면요. 이 구 러시아 공사관에 이 탑만 이렇게 약간 하얀색 탑 같은 거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건물이 있었겠지만 다 사라지고 요것만 남아 있는데 제가 구 러시아 공사관하고 여러분 이 중명전을 자 그림으로 좀 그린 게 있었죠. 좀 어설프지만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이게 자 구 러시아 공사관 그린 거고 요거는 중명전을 그리면서 이때 고종이 나는 을사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을사늑약 무효다. 하면서 자 대한매일신보에 직접 친서로 글을 올렸고요. 또 하나 자 외국에도 자 직접 여러분 자 친서로 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종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직접 한번 고종이 썼던 그 글을 여기다 직접 써봤었죠. 이거는 제가 쓴 글씨죠. 자 친서 대한제국 대황제는 상가 절하며 오스트리아 대황제 폐하에게 글을 올린다. 1번이 우리나라의 불의를 자양하여 1905년 11월 18일 강제로 늑약을 맺었다. 그 일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무효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906년 6월 20일 이 1905년에 여러분 대한매일신보에 직접 글을 보내고요. 계속 이어서 지금 다른 나라에 여러분 또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거는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보낸 거고 한성에서 이경 바로 이경이 고종의 성함이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의 이런 역사가 있는 장소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